자, 반갑습니다. 국어강사 유대정입니다. 저는 지금 한 해 커리큘럼을 찍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첫 인사드리는데 너무나도 반갑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를 주로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아시는 분들은 주로 저를 수능에서 한 번쯤 접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쟤는 누구야?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 그 바뀐 이제 시험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같이 또 준비를 어떻게 해 나갈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뭐 앞에서도 인사드렸듯이 제 이름은 유대종이라고 해요.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행정고시 같은 경우는 1차 시험 PSAT를 2011년 같은 경우에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수능에 있었어요. 그래서 메가스터디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메가스터디라든지 혹은 이제 대성마이맥이라든지 스카이에드에서 전부 다 1등을 한 경력이 있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고 따라오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공단기에서 여러분들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도요, 제가 이제 제의를 받고 또 이제 흔쾌히 또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좀 많이 격변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강사를 만나서 잘 따라와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 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바뀐 시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강사를 잘 선택해서 좀 따라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향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자, 보세요. 공고문이 나왔어요. 인사혁신처에서 공고문이 나왔었는데 보세요. 2023년 업무보고에서 발표했던 인사처가 출제하는 구급공무원 시험의 출제 기조 전환을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2024년에 시험을 보면서 이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뭐 바뀐다더니 뭐 크게 달라진 거 없던데?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 2024년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이고요.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근데요, 이게 표본이 없어. 표본이 예비 시험 있죠. 예비 시험으로 준 20문제가 딸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 인사혁신처의 취지는 알겠지만 겪는 우리들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곤란하죠. 자, 보세요. 원래는요, 지식암기 위주로 출제되고 있다.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을 보시면 여태까지 시험은 어떤 경향성을 둬요? 암기. 그래서 그 암기에서 나오면 땡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풀어 제낄 수 있는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빵꾸 났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가령 이제 어떤 강사가 개념을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개념에서 나오지 않았어. 그럼 빵꾸 났다. 강사가 알려준 그 지식에서 나오지 않았어. 그럼 빵꾸 났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젠 다른 과목은 몰라도 국어 과목이나 이런 과목에서는 이 빵꾸의 개념이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식에 대한 출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지식에 대한 출제가 아니라 이제 독해 능력 위주의 평가가 메인 주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엄밀하게는 이제는 지식 암기 유형을 탈피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정보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이 정보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사고하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책을 사서 이렇게 공부했을 거예요. 한 번 정도 강사 강의 듣고 달달달달 외우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위험한 공부법입니다. 그래서 공부 습관과 태도를 좀 바꾸셔야 돼요. 그 부분을 또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직무 능력 중심으로 바꾼다는 게 뭔 소리일까? 그 밑에 나와 있어요. 앞으로는 기본적인 국어 능력과 더불어서 이해, 추론, 비판적, 그러니까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와 같은 사고력을 검증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얘기하다 보면 사실 뭐냐면 개념과 사고력입니다. 여기서의 개념은 사실은 기본적인 문법 베이스 요 정도.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들은 이제 텍스트에 의존해서 결국에는 이제 인사혁신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을 텍스트로 테스트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사고력을 좀 길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선생님, 근데 사고력이 길러지나요? 그냥 문제만 디립다 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요, 축구도요, 여러 번 즐겨서 한다고 해서 그 실력이 늘진 않잖아요. 기본기가 있고 그것에 대한 베이스를 좀 깔고 들어가야 되고, 패스 연습도 해야 되고, 슈팅 연습도 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실전 경험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단순히 여러 번 무지성으로 푼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책을 갖다 놓고 딸딸딸 외운다고 이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닌 겁니다. 시험의 경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소위 얘기하는 대격변의 시즌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죠. 이 인사혁신처에서. 여태까지는 너무 암기 위주였다. 여러분, 한자도요. 부수를 살짝 바꿔서 거기서 한자를 가지고 이제 한자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자의 모양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풀어 제끼는 그런 문제를 이제 탈피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로 여태까지 출제되었어요. 그래서 지적사항들이 있었고, 그래서 종합적 사고력과 실용적 능력을 평가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실용적인 능력, 그 다음에 종합적 사고력,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훈련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됩니다. 물론 용언이 뭔지는 알아야 돼요. 관형사형이 뭔지는 알아야 돼요. 딱 그 정도 베이스를 갖춰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기본적인 논리 규칙 정도 알면 좋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메인 주류는 아니고, 그것들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금방 쌓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초반에.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말 그대로 진검승부, 말 그대로 사고력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즉 역량평가 시험이다라고 해요. 우리 그 수능을요, 우리 역량평가 시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단순히 암기해서 맞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아니라 텍스트를 잘 읽고 그 출제자가 요구하는 대로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치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역량평가 시험이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태까지 수업 패턴은 고기를 잡아다 줬어요. 자, 이거 민어야, 이거 광어야, 이거 우럭이야, 이거 다금발이야, 갖다 주는 거야, 자꾸. 여러분들은 냠냠쩝쩝 냠냠쩝쩝 먹죠. 근데 이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스스로 고기를 잡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고기를 갖다 주는 거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기를 얼마나 잘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옆에서 고기를 잡아서 떠먹여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 태도, 특히 태도의 교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굉장히 수능에서 핫한 범주거든요. 태도에 대한 교정. 글을 읽는 방식이 잘못되면 당연히 문제도 풀기 어려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그러면 읽지 않으면 답할 수가 없어. 근데 읽어야 되는 건 잘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 읽어. 도대체 어떻게 잘 읽어야 돼?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어떻게 잘 읽어? 그런 것들을 연습하고 학습하고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냥 지식암기 위주로 고기를 막 잡아다가 뭐 줬다면, 이제는 고기를 얼마나 잡는지에 대한 능력을, 말 그대로 뭐라 그랬어? 역량평가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낚시하는 법을 익혀야 돼요. 텍스트에 대한 태도를 익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적과 싸울 때 100개의 포크를 막 쑤셔봐요. 그게 뭐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거보다는 이제 강한 날선 검 한 자루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검수를 배우는 겁니다. 검수를 배워서 어떤 적이 들어올지 몰라요. 어떤 적이든 상대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죠. 그죠? 뭐 어떤 적이 A로 들어올 거야, B로 들어올 거야, C로 들어올 거야. 근데 Z로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결국에는 모든 걸 파괴할 수 있는 이런 걸 전문 용어로 피지컬이라고 우린 얘기합니다. 수능에서는 피지컬이라고 얘기하는데, 즉 피지컬을 길러야 돼요. 그래야 적과 맞서 싸울 수가 있어요. 피지컬, 그리고 날선 검 한 자루로
적군들을 싹싹싹 배워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습시킬 거예요. 저랑 같이. 양치기요. 지금 여러분들 기출 푼다고 막 난릴 거예요. 기출 많이 풀어야 되나? 기출을 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있을 텐데 무지성으로 많이 푸는 거 지양하세요. 왜냐면 시험이 바뀌었다는데 이 기출문제만 디립다 푼다고 뭐 점수가 나오겠어요? 선생님, 그 옛날 기출문제에 좀 독해 문제들이 좀 있는데요. 그것의 엄밀성과 깊이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기출을 무지성으로 푸는 건 반대입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지시감기 시험들이 많아요. 역시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선별이 필요하다. 선별이 필요하고 그 선별과 변형이 필요해요. 좀 사고력에 맞는 테스트로. 변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양치기 하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제가 이제 전달해 주는 것만 질적으로 향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양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이걸 먼저 하고 질적 고양,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킨 다음에 태도 교정하고 읽는 방법 개선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유형별 풀이들 강조하는데 자, 주제는 이렇게 풀어. 순서 삽입은 순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블랭크 삽입은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거는요. 결국에는 단 하나의 원리 잘 읽고 푸는 게 갖춰지면요. 나머지는 매끄럽게 뚫리는 거야. 물론 유형별로 푸는 법도 필요하겠죠. 그런 요령도 필요해. 하지만 지금 할 단계는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레벨 3에 들어가요. 레벨 1, 2, 3가 있는데 1은 지문자를 읽어야 돼요. 레벨 2는 이제 선지 구성 원리에 따라서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제대로 찾아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답은 물음에 맞아야 돼. 즉 물음이라는 건 맨 마지막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음에 맞는 유형별 풀이는 맨 마지막에 할 일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배우냐? 나랑 같이 이제 관통하는 독해 코드를 이제 같이 학습을 한다. 관통. 이 그림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이제 코끼리예요. 코끼리인데 이 코끼리를 장님들이 만지는 겁니다. 혹은 눈가리로 눈을 가리고 만지는 거야. 코끼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혹은 코끼리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럼 다 달라요. 코끼리는 너무 크니까. 이 꼬리를 잡는 사람은 새끼줄 같다고 얘기하고 요 상아를 잡는 사람은 뿔 같다고 얘기할 것이고 요 엉덩이를 보는 사람은 만지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벽이라고 얘기하겠죠. 다 보는 포인트가 다르니까 다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마치 여기서 얘기하는 유형별 풀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관통해야죠. 코끼리는 코끼리죠. 코끼리는 코끼리를 온전히 이해해야지 일부 부분만 가지고 이거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학습할 때도 제 책에 독해 1과 독해 2가 있을 텐데 독해 1이 단 하나의 원리. 그 원리로 초질관 뚫어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단 하나의 태도. 그 태도로 싹 다 처리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어떤 학생이 이렇게 글을 써줬어요. 제가 와서 좋대요. 이상하게 국어는 방황의 연속이었어요. 왜냐면 바뀌어가는 것에 적응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컨텐츠는 좋았지만 강의에서 뭔가 많이 배운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태까지는 한번 이제 가볍게 듣고 책을 여러 번 회독하면서 대가리에 집어넣고 이거는요, 이젠 안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태도를 함양해야 돼요. 그리고 그 태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체화라고 해요. 다른 문제들도 풀어보면서 유사한 다른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체화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랑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예비시험이에요. 이런 지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일시정지 한 번씩 하고 잠깐 일시정지하고 일시정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잖아. 요거를 딱 일시정지하고 읽고 요걸 지금 일시정지 딱 하고 또 이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시정지 한번 딱 하고 읽어보시고 일시정지 딱 하고 풀어보시고 푸셨어요? 선생님 뭐 5초 만에 아니 여러분이 일시정지하고 일시정지하고 알겠죠? 이게요 20문제 중에 단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낼 거다라고 알려주는 표지예요 여러분들. 이 예비 문제 일단은요 여러분이 읽을 때 이 합성어에 대해서 이 앞에 있는 범주를 보면서 합성어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니? 라는 겁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합성어가 뭔지 블라블라 떠들어주지 않았다면 이제는 합성어를 알고 싶으면 앞에 개념을 보세요 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사실은 제 수업을 들으면서 좀 더 깨닫게 되겠지만 앞으로는 합성어만 나오진 않겠죠. 머릿속에 이처럼 어휘 의미를 띤 요소끼리 결합한 것이 있는데 만약에 어휘 의미끼리 결합한 게 아니고 그죠? 뭐 가령 이제 의미적인 요소도 있고 기능적인 요소가 있고 이런 것들이 결합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합성어가 아니라 파생어라고 하잖아요. 그런 문제도 이제 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사라면 출제 요소뿐만 아니라 미출제 요소까지 이렇게 다룰 수가 있어야 돼요. 어쨌든 합성어라는 건 이런 것이고요. 합성어는 기준에 따라서 여러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0문제를 쭉 보세요. 이 예비 시험 문제를 쭉 보시면 관통하는 단 하나의 코드가 있는데 그 하나의 코드는 사실은 대비적으로 읽으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냥 대비적으로 읽으라는 게 아니라 대비적인 글을 읽어야 될 코드가 있어요. 그 세부적인 태도와 코드에 맞게 읽으라는 게 사실은 이 인사혁신처의 전언입니다. 근데 자꾸 문제 푸는 데만 집착하고 강사들도 문제풀이만 알려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 글은요 알려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낼지. 자, 우리가 어떤 논의 범주를 얘기할 때 앞에서 개념으로 설명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합성어라는 건 이런 거다라고 역으로 주어 서술어처럼 수식 피수식은 주어 서술어처럼 합성어라는 건 의미 요소끼리 결합하는 것이구나. 그걸 나누는구나. 기준이 품사로만 나눌 수도 있고요. 혹은 정상적인 단어 배열법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혹은 이제 의미 관계로 나눌 수가 있는 거야. 기준 1, 기준 2, 기준 3. 즉, 기준에 맞게 읽어라 라는 얘기예요. 기준에 맞게. 자, 유대종과 차은우가 달라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유대종과 차은우가 글을 읽으면서 야, 이 둘이 다르네. 이게 아니라 무엇이 어떻게 다른데? 무엇이 어떻게 다른데?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야. 키, 몸매, 얼굴, 기준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기준에 따라서 대비가 된다고. 알겠어?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대비적으로 읽는데 기준에 맞게 나눠서 읽어라. 속성까지 잘 대비해서 읽어라 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읽으면서 매핑을 실제로 여러분한테 그리라는 게 아니라 이 합성어라는 논의 범주 안에서 잘 봐봐. 글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라고. 자, 품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합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품사에 따라서. 그리고 정상 여부에 따라서 노멀한 통사와 노멀하지 않은 비통사로도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의미적인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정상인지 아닌지예요. 그리고 의미적인 걸로 가지고 대종 제 이름인데 대등종속.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서 이런 대비들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하나 더. 그 중에서 대비를 읽을 때 경중도 따져서 읽으라는 얘기야. 읽을 때 말이야. 얘들아, 여러분들 이걸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대비가 되는데 대비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아, 차은우랑 유대종이 있는데 유대종을 얘기하기 위해서 차은우를 끌어왔다? 그럼 차은우는 유대종의 보조제예요. 아니, 화내지 마시고 글 속에서 말이야. 어? 그러니까 얘가 메인이라고. 얘는 얘를 설명하기 위한 거고. 여기도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읽어달라는데 이렇게 안 읽으면 안 된다고요. 오케이? 이거보다 업그레이드해서 나올 거예요. 업그레이드 돼서. 그럼 업그레이드해서 풀어야 되는데 얘들이 원하는 포인트는 동일하다고. 그럼 이제 그걸 받아들이면서 풀어 나갈 수가 있어야 될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합성명사 예를 들어보자라고 하면서 강산, 젊은이, 덮밥 등이 있다. 명사끼리의 결합. 요거죠. 용언의 관형사형과 명사의 결합은 이쪽이죠. 오, 관형사형이 뭐예요, 선생님? 앞으로 배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미나명? 전 들어본 적 많아요. 죄송합니다. 끝까지 들으세요. 예쁘장, 미나명.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강동원이 지금 노량진역을 지나가는데 미남형이네. 이런 사람은 없어요. 미남이죠. 그러면 미남형이라는 건 오히려 미남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쁘장이라는 단어는 예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김태희가 지나가는데 예쁘장하다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관형사가 아니에요. 근데 관형사인 척하는 거예요. 관형사형이라는 건 미남형 같이 관형사인 척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뭐예요? 젊은, 젊다, 젊고, 젊지. 젊은 상태니까 형용사죠. 그러니까 형용사인데 관형사인 척하는 거예요. 그럼 그 대신 뭐야? 관형어긴 하죠. 관형 에어리어긴 한 거야. 관형의 자리에 쓰이긴 했어. 하지만 얘를 우리는 관형사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형용사다. 하지만 관형사 흉내를 낸다. 그럼 관형사형이다. 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리고 특히 관형사형 엄이라는 게 바로 이제 젊다, 젊고, 젊지, 젊은이니까 이 변하는 이 은이 엄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은을 관형사형 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로 덮밥은 용언 어간. 덮다, 덮고, 덮지라고 할 때 덮, 변하지 않는 부분. 그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자, 명사끼리의 결합, 예. 그 다음에 얘의 결합은 통사적이다. 반면 어간과 명사의 결합은 지금 비통사적 합성을 해석한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어간과 명사는 뭐예요? 지금 덮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 이렇게 갈라서 얘네들은 통사라는 것이고 지금 얘는 뭐라는 거야? 얘는 지금 비통사라는 거예요. 이 세 개 중에 우리는 요거 초점화 시킬게. 그러니까 앞으로 너도 글을 읽을 때 초점화해서 글을 읽어. 경중 따져서.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요것인지 얘기해주고 요것인지 얘기해주고 있는데 제발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이건 뭔 소리냐면 우리가 시킨 대로 하는 말은 뭐냐면 여기 있잖아요. 잘 봐. 용언 어간과 명사의 결합 이거잖아. 근데 이 젊다, 젊고, 젊지. 젊다, 젊고, 젊지. 그러면 얘도 어간 아닌가? 얘도 어간 아닌가? 어간이라고 하면 할 말 없어요.
그러면 어간이 있고 점이라는 어간이 있고 이라는 명사가 있는데 얘도 어간 더하기 명사의 결합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걸 문제로 냈냐는 거야. 읽어야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읽어야. 왜냐면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얘도 어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얘기한 여기서 어간 명사 결합은 이런 덮밥처럼 어미가 없이 직접적으로 어간과 명사가 결합한 걸 얘기한 거야. 어미는 없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반면에 여기는 관형사형 어미까지 있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아니하더라도 반면이잖아. 반면이면 얘에서는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면 안 돼? 어간 더하기 명사 결합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안 된다는데 니들이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글을 읽을 때 말이야. 옛날에 이런 게 있어요.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잡아보자. 이 둘은 같아요, 달라요? 대답해봐요. 같아요, 달라요? 만약에 완전히 같았으면요, 포퍼는 포퍼라는 사람으로 쓸 수가 없어요. 이 포퍼는 논리실증주의자 안에 포함됩니다. 물론 이 A라는 주의자와 B라는 사람은 블라블라 한다라는 이 부분은 공통점일 거야. 근데 이 둘은 다르기도 할 거예요. 완전히 똑같으면 논리실증주의자로 퉁 쳤겠지. 다른 거야. 다르니까 나눈 거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나왔냐면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을 경우 여집합 이렇게 써놓게. 뭐뭐하지 않다. 부정. 그럼 봐봐. 예측이 맞을 경우야.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 그리고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을 경우. 자, 근데 잘 생각해봐. 예측이 틀리지 않는 건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예측이 틀리지 않는 건 뭐야? 예측이 맞은 거야. 예측이 틀리지 않은 것은 예측이 맞은 거라고. 그렇네. 그럼 똑같은 거 아닌가? 똑같은 맥락이야. 출제자가 다르다고 하면 다른 거야. 물론 논리실증주의자의 가설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은 가령 어떤 반에 이 반의 모든 남자들은 잘생겼다 그러면 논리실증주의자는 한 명 한 명 다 찾으라는 거야. 너 잘생겼지? 너 잘생겼지? 너 잘생겼지? 포퍼는 뭐라 그래? 야, 샤발고 언제 찾냐? 그냥 아닌 새끼 빨리 찾자. 그래 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측이 틀리지 않는 걸 빨리 계속 예측이 틀린 걸 찾아서 그런 게 없을 때 인정하자. 그냥 두 개 방법론이 다른 거예요. 엄밀하게는. 근데 텍스트로 보면 똑같아 보이거든. 근데 우리가 똑같다고 뭉개면 안 되는 거야. 왜? 얘네가 다르다고 하는데 다른 거죠. 알겠어? 여기도 똑같은 거야. 다르다 그러면 다른 거야. 알겠어? 그거 보여주고 싶은 거야, 지금. 이 출제자들은, 특히 인사혁신처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건, 야, 어떤 특정한 단어의 개념이 있으면 앞을 봐라. 기준에 따라 여러 개로 나눌 수 있다. 우리 형태소도요. 실질과 형식으로도 나눌 수 있고 자립과 의존으로 나눌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요거는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은 형태소 가지고 분류하는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밀추체 요소까지 이제 다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이제 논의범주는 이 세 개 중에 요거 중심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요것과 요것을 얘기해서 요것과 요것까지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다르다 그러면 다른 거야. 물론 여기 어간이 있어? 그래도 우리가 어간 명사의 결합은 비동사라고 했으면 얘는 용언의 어간과 명사의 결합이 아닌 것이요. 그러니까 얘는 관형사형 어미까지 있는 즉 관형사형 더하기 명사의 결합이고 얘는 어간과 명사의 직접 결합, 어미 없이 결합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런 것도 우리가 다르다면 다른 거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걸 관통하는 게 사실 이런 거예요.
2번 선지 보세요. 흰머리는 그럼 용언 어간과 명사가 이건 뭐였어 우리가? 아, 우리 비동사였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덮밥처럼 어간이 어미 없이 직접적으로 결합한 케이스인데 흰머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항상 기본형을 떠올려. 히다잖아 히다. 히다. 그런 머리 이렇게 되니까 이런 어미까지 있는 거예요. 관형사형이라 그랬죠. 히다, 히고, 히지 형용사야. 근데 관형어 역할은 하고 싶어. 근데 관형사는 아니야. 그럼 관형사인 척하니까 얘는 형용사이면서 관형사형이면서 그 다음에 관형어인 거죠. 관형어였던 것이죠. 요렇게 이제 처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요런 건 이제 덮밥이라든지 접칼. 접다와 칼인데 어간이랑 칼이랑 직접적으로 푹 부딪히는 거. 검은 버섯인데 은 딱 빼고 검이라는 어간과 버섯이라는 명사가 바로 직결탁. 이런 것들이 어간과 명사가 결합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겠죠. 최소한 흰머리는 이제 젊은이의 꼴과 비슷한 것이므로 이쪽으로 가세요. 여기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제 이거 젊이 이제 어간 아닌가? 얘도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알겠어? 텍스트를 읽어야 풀리게끔 장치해 놓은 겁니다. 알겠어요? 물론 기본 베이스 뭐 관형사형 알면 좀 편하겠죠. 하지만 어쨌든 읽어야 풀리게 만들어 놓은 거라는 것.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기도 하다. 그래서 3번 선지 보세요. 이거 왜 나온 거예요? 왜 나온 거예요? 늙은이는 어휘 의미를 지닌 두 요소가 결합해 이루어진 단어이다. 여기잖아요. 여기잖아요. 즉 얘네를 이렇게 분할하고 나누기 전, 여러분 하나 알아놓으세요. 이렇게 나누기 전이 공통점이야. 즉 논증은 연역과 기납으로 나뉜다. 그럼 공통점은 논증이에요. 아는 소아와 대아로 나뉜다. 그럼 공통점은 아예요. 이 공통점 찾기는 사실 여러분 수능 문제에서 기본 코드거든요. 그러니까 요 3번을 내고 싶은 거야. 지금 이 출제자들은 우리 이런 거 낼게 앞으로. 그럼 뭐냐면 대비적으로 글을 읽어 나가면서 근데 공통점도 있을 거 아니냐.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그 공통점도 한번 내볼게. 요거예요. 알겠어?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이 문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일시정지. OX. 일시정지하고 풀어보셨어요? 지금요,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크게 두 부분, 즉, 나누란 얘기예요. 어떻게? 먼저는 투사고, 그 다음에 시인이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요, 이 공무원 시험에 이육사 절정 이제 던져놓겠죠. 그죠? 북방울에 휩쓸려오다. 고원이에 섰다. 한 발 디딜고 쫓아왔다. 이러면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안 던져줘요 이제. 평론이에요. 평론이면 독서와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고요. 독서는 지금 여태까지 20문제를 쭉 보면 단 하나에 관통하는 원리가 대비라고요. 이거라고요. 투사와 시인이. 그러니까 앞에 투사는 상황적으로 지금 현실적 상황을 마주하는 존재. 그리고 시인은 뭐예요? 희망을 갖는 존재. 그럼 이거 뭐가 틀린지 알겠죠? 왜 X인지 알겠죠? 시인이 절망하나? 투사가 희망하나? 뒤집어졌죠. 뒤집어졌어요. 이거는 내가 얘기한 북방울 휩쓸려오다.
고원까지 위로 올라갔어. 한 발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면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거 외운다고 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평론이 앞에는 투사, 뒤에는 시인이라고 했으면 그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삐리리한 시인, 삐리리한 투사가 앞에 수식어랑 안 맞잖아요. 내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이 합성어가 개념이 나왔을 때 그 앞에 놈을 통해서 봐야 된다. 얘도 시인이 무엇인지 투사가 무엇인지 그 앞에 놈을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자 지금 이게 아니라 이런 유형은 이렇게 푸세요. 저런 유형은 저렇게 푸세요. 요건 이렇게 하세요. 요거 지금 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는 거 아니라고요. 뭐 하라고요? 관통하고 시작해야 돼요. 무슨 지 아시겠어요? 잘못 학습하면 안 된다고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서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얘들이 또 어떻게 내겠다라는 인사이트가 있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스텝 제로. 유대종의 새로운 시선. 그 20문제 중에 출제자들이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렇게 낼 거야 라는 암시를 던져주는 게 있어요. 그들은 암시를 던져주는 거야. 우리 이렇게 낼게. 그 안에서 찾아내야 돼요. 코드를. 그리고 유사한 문항들이 만들어져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연습할 수 있게 만드는 인문서예요. 초영역의 시선. 단 하나에 관통하는 원리. 오케이?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이에요. 문학이다. 독해다. 문학, 우리가 독해라고 얘기하는 독서, 사실은 텍스트에 대한 읽기라는 지점에서는 유사점이 훨씬 많은 거예요. 요 관통의 초영역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심플하게, 짧고 굵게 잘 따라오세요. 스텝 1, 이제 영역별로 가는 겁니다. 뭐 시간을 어느 정도는 빠르게 풀 수도 있어야겠죠. 국어만 푸는 게 아니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법 베이스를 좀 갖고 있으면 좋단 말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인강회사들 쭉 수능해서 돌면서 문법을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고 잘 따라오시면 돼요. 이것도 이 정도 선까지는 알고 이해하자. 요 정도 선까지는 그냥 한번 읽어봐. 요렇게. 지금은 구간을 나눠줘야 되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그런 것들을 나눠줄 거야. 믿고 잘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독해 1, 2인데 이 1이 독해 코드예요. 여러분이 한 자루의 검을 가져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낚시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2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스텝 2 같은 경우는 이제 보세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기출 몇백 개 이게 아니에요. 엄선된 기출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사고력 있는 문제로 변형했거나 혹은 사고력 있는 문제를 바탕으로 내거나 그런 종류의 모의고사를 먼저 타격하셔야 돼요. 올해는. 좀 먼저 건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진또배기 모의고사로 여러분들의 어떤 20문제씩 딱딱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약점 체크해요. 뭐 이거 한 다음에 압축이 바로 아니라 저희는 모의고사부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압축, 약점 이런 것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국어 한정 범위 모의고사. 미출제 요소까지 전부 가미를 해서 만드는 이제 모의고사가 전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데일리 학습지, 위대종이라고 해서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훈련도 필요하겠죠. 체화, 나한테 배운 것들에 대한 체화 훈련, 이런 것도 같이 해 나갈 겁니다.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어설프게 배우지 마시고 저한테 제대로 배우세요. 자, 나는 녹슬기보다 달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유명한 사람이 얘기한 바가 있어요. 뭐 저는 사실 이게 흔쾌히 공단기의 제안에 오케이 했던 것은 제가 이제 그 공무원과 밀접한 관련이 좀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35년 그 구급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5급으로 퇴직을 하셨고 정년 퇴직하셨고 아무튼 익숙해요. 그리고 이제 제 공익생활도 이제 주민센터에서 많은 주사님들이라고 해요. 이 공무원들을 뭐 함께 하기도 했고 굉장히 좀 이제 애정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그들과 다 친해요.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는 지방직이셨는데 인천 쪽에.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은 주사님들을 알게 되면서 혹은 이제 시험에 어렵게 붙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2년이 뭐야? 2년, 3년, 뭐 5년 뭐 많아요. 근데요, 저는 거기서 그런 걸 느꼈어요. 시차는 있다. 오차는 없다. 뭔 소리냐면 누군가는 2년에 됐어요. 누군가는 3년에 됐어요. 누군가는 4년에 됐어요. 달라요. 근데 들어가면 똑같아요. 들어가면 똑같아. 들어가면 동일한 거야. 물론 빨리 들어가면 좋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들어가면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중간에 포기하면 거기까지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거기까지예요. 근데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말고 끝까지 하는 사람은 그 년의 차이가 누구는 1년, 누구는 2년, 누구는 3년, 1년 없어요. 누구는 2년, 누구는 3년, 누구는 4년 이렇겠지만 어쨌든 들어가요. 그건 제가 옆에서 수많은 세월 동안 그 공무원들을 지켜본 결과입니다. 시차는 있다. 시간차는 있어. 하지만 오차는 없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죠? 그래서 그냥 어설프게 녹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열심히 쓰여서 달아 없어져야겠죠. 저도 그런 강의를 할 것이고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사회에 나가서 그런 공무원이 될 것이고 그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의 이 시간은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시간일지도 몰라요. 그 길을 이제 뭐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가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 함께하는 그 길에 반드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